두뇌를 키우는 수학의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닮음, 서로 닮았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누굴 닮았나요? 아빠 많이 닮으셨어요? 엄마 많이 닮았어요? 네, 어떤 집은 정말 완전 판박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닮았잖아요. 정말 이 아이를 이렇게 키만 크게 하면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으셨나요? 자, 도형에서도 닮았다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닮았다고 하는지 우리가 배워볼 건데 수학은 세계 만국 공통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하는 이 닮았다는 표현이 다른 나라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인정이 되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약속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닮았다는 것도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닮아 보여 라는 걸로 하면은 서로 의견이 같아질 수가 없겠죠. 수학에서는 항상 공통된 약속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학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두 도형이 닮았다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두 도형은 닮았을까요? ABC와 DEC, 이 두 도형이 나오는데 이 두 도형은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서 보니까 두 원에서 한 원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다른 원과 항상 합동이 되므로 두 원은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원이 있어요. 네. 원이 있고 이제 좀 더 큰 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대가 도와줘서 이렇게 삐뚤삐뚤 그려도 이제 다시 깨끗한 완전한 원이 됐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은 항상 똑같아요. 이랬을 때 이런 걸 닮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게 닮았을까요? 이제 많은 도형이 있지만 정다각형들은 다 닮았겠죠. 예를 들면 정삼각형, 너무 정삼각형 같이 안 생겼네요.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정삼각형은 전부 다 각도도 60도 60도고 세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여기도 60도 60도,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다르겠지만 세변 길이는 다 똑같아요. 그럼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누가 보더라도 다 정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형이에요. 그럼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하나로 일정하지 않은 요 그림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다른 도형들은 어떤 경우에 닮았다라고 할까요? 그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가 있다,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돼야 돼요. 합동이라는 건 합쳤을 때 완전히 동일한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을 좀 크게 그리면 이 원하고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이 정삼각형도 좀 크게 그리면 이 큰 정삼각형하고 합동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닮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들한테 자, 닮음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좀 공부를 한 학생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인 도형이요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합동이라는 단어까지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잘 이야기했는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였죠? 바로 일정한 비율이에요. 일정한 비율이 닮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정한 비율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ABC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확대하는데 BC는 2배로 늘려요. 이렇게. 그런데 AB랑 AC는 이제 2배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늘려요. 네, 2배까지는 안 됐어. 그러면은 이 두 도형은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2배가 아니면 지금
공교롭게 2배가 됐네요. 2배가 아닌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닮음이 안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A, B는 늘렸는데 2배까지 가다 말았어. 그리고 A, C도 조금 2배까지 안 됐어요. 그럼 이 두 도형은 합쳤을 때 합동이 안 되죠. 네, 닮음이 아닌 거예요. 비율이 깨진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원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위아래로만 늘렸어요. 그럼 이렇게 길쭉한 타원처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아무리 이 지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합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닮음의 핵심적인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닮음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뭐냐? 자, 우리 합동과 닮음은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동과 관련된 내용이 딱 살아서 들어와야 돼요. 합동, 특히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 게다가 우리 앞에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해가지고 삼각형과 관련돼서 합동 조건 5개나 배웠어요. 그런 것들이 이 닮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와야 되겠죠. 특히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합동과 닮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닮음도 어차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도형이 닮음이다, 합동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 같은 게 아니죠. 합동이라고 다 같나요? 아니죠. 합동일 때도 뭐만 같아요? 대응변, 대응각, 대응하는 것만 같아요. 대응변의 길이 같고 대응각의 크기 같고 대응하는 것끼리만 같은 거예요. 닮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하는 변끼리 그 일정한 비율이 같은 거고 대응하는 각이 같은 거고요.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각은 변하지 않으니까 각은 그대로 똑같겠지만 변의 길이는 확대하거나 축소한 게 일정한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 비가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이 닮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닮음, 비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호 하나 볼 건데요. 합동일 때는 기호를 이렇게 닮았다. 시뮬러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의 s를 갖고 와서 옆으로 눕혀서 그런 기호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닮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닮음비예요. 닮음비. 닮음비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 닮음비라는 말도 닮음이란 뜻에서 온 거예요. 닮음이 뭐였죠? 어떤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되면 그때 닮음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했던 이 일정한 비율이 바로 닮음비예요. 그러니까 이 대응변끼리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봐도 나머지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응변끼리의 비가 모두 일정하다. 하나로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비 중에서 삼각형이면 다 대응변이 3쌍이 나오는데 3쌍 중에서 한 쌍의 길이의 비만 알아도 나머지의 길이의 비를 모두 알 수 있다가 바로 닮은 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참고로 나온 거 하나 더 꼭 여러분도 합동인 도형도 닮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정한 비율이 1:1인 것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이렇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그게 닮음의 뜻이었어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만 일어나니까. 하지만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대응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합동일 때와 마찬가지로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합동일 땐 똑같았지만 닮음에서는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라는 내용으로 합동과 꼭 연결지어서 이 닮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